인플레랑 금리 인상 이슈가 너무 심해지면서 주식 우울증, 주식 불안, 어떤 공황장애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명 이상씩 3억 이상 날렸었어요. 지금 회사에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면서 눈물이 지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에서 돈을 벌어봤자 뭐예요? 내가 날린 돈이 전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러니까 저희 병원장님이나 이사장님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공개사직을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가는 바닥이 없는 듯 또 추락했고 물가는 끝을 모를 정도로 계속 오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바닥을 향해 고꾸라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 주 초엔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40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여기저기서 주식 투자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부터 주식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한 정신과 전문의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2030 세대 또한 주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죠. 파란색만 봐도 속이 답답한다. 혹시 나도 주식 우울증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글을 쓴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주식 우울증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는 글도 쓰셨는데 정말 많이 늘었나요? 올해 2월부터 환자가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5월 말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더 늘었어요. 인플레랑 금리 인상 이슈가 너무 심해지면서 주식 우울증, 주식 불안, 어떤 공황장애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명 이상씩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런 주식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보통 두 가지 이슈가 생겨서 오세요. 첫 번째는 대인관계가 무너져요.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하게 주식을 하다가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사회 직업적 기능이 무너져요. 직장에서의 근무 태만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주식 때문에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회사 잘리신 분들도 많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주식을 몰라도 해보거나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경제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주식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식 다 한단 말이에요. 동학개미운동 얘기가 나올 때 아니고 진짜 10만 원, 만 원 이런 거 최저가 이런 거는 검색하면서 주식에 몇 천만 원, 1억씩 넣는 건 아무 걱정 없이 충동적으로 넣잖아요. 사실 이런 게 사회적인 불안과 어떤 경제 격차, 코로나 이런 것들이 만든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중독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사실 어느 시점이 중독이다, 어느 기준을 넘어야 이걸 주식 중독으로 판단하느냐, 그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인데요. 제가 주식 중독 자가 진단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남의 돈을 빌려서 하고 있다.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 그래서 은행에서 1억 이상 영끌을 해가지고 그걸 무리하게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선생님이 직접 만든 주식 중독 자가 진단표인데요. 주식 중독이 의심되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세요. 7개 이상이면 심각한 주식 중독에 빠졌다고 볼 수 있대요. 사실 선생님이 쓴 주식 투자 글이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과거 선생님도 주식 중독과 우울증에 빠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30살에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좀 약간 성공을 했었어요. 삼성전자 투자했죠. 왜 삼성전자 하셨나요? 그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갤럭시 S2를 써봤는데 제가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100%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전부 다 투자를 했고 그게 더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 주식 잘하네. 역시 난 똑똑하니까. 그러다가 정말 지옥을 보게 됐죠. 이번에 내가 훨씬 더 많이 넣었으면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주식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저도 36살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3억 이상 날렸었어요. 3억 이상. 지금 회사에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면서 눈물이 지금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그 정도 돈을 잃는다는 거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내 인생의 시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근로소득을 10년 모은 돈인데 정말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면은 그 충격파는,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는 아주 오래 갑니다. 심지어 다니던 병원에서 권고사직도 당하신 적 있으시다고. 내가 오늘 하루에서 돈을 벌어봤자 뭐예요? 내가 날린 돈이 전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황장애 상태인 거예요. 저희 병원장님이나 이사장님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권고사직을 하고 솔직히 저는 그때 그걸 인정을 했어요. 약간 충격파가 있었던 거예요. 충격요법이었죠. 완전히 모든 걸 다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리빌딩을 하자는 생각, 그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회복했던 과정도 좀 궁금해요. 전 재산을 날렸는데 빨리 회복해야지, 본전 찾아야지, 지금 급등주 찾아가지고 이거 1,000만 원으로 1억 벌어야지, 이런 욕망이 계속 꿈틀대는 거예요.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매일 일기를 썼어요. 반성 일기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네이버도 지웠어요. 그럼 뭘로? 그 시작품 화면 홈페이지를 교보문고 사이트로 바꿨어요. 그만큼 노력했어요. 네이버에 올라오는 그 파란색 그 지수 있잖아요. 네, 그 작은 거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모든 일상에서 주식에 대한 것들을 다 배제시켜 나가기 시작했고 철저하게 내 일상과 본업 그리고 내 체력을 기르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동까지 내려가 본업이었던 의사생활에 집중하며 자신감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2년 반 동안은 주식을 하는 대신 주식에 대해 공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은 이야기를 하기란 쉽지는 않은데요. 선생님은 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다니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병원 홍보냐, 뭐 관종이냐, 왜 의사가 주식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돈이라는 게 사람의 정신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화폐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그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감의 역할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복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돈이고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끝이 안 보이는 경제 침체 속 잔뜩 물려있는 주식 초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 정도는 주식을 보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초보자들의 마음은 이미 뇌가 호르몬의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 상태예요. 불안으로 인해서 편도체가 너무 과하게 자극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이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평소보다 30%는 멍청한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평소보다 실패할 확률이 30%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굉장히 고수나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은 뭐 최소한 한 30년 했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학과를 나왔다 이런 사람도 대응하지 못하는데 초보자들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오감으로 내 뇌의 불안을 이완시켜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식 외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에 아마 딱 빠져 있으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뭐 웹툰을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게임도 괜찮나요? 주식보다는 낫죠. 아, 훨씬. 왜냐면 게임으로 현질을 아무리 해봤자 뭐 1억을 날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게임도 너무 과하게 중독되면 절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식에 중독되는 것보다는 내 일상을 파괴하는 정도가 훨씬 덜합니다. 뭐 주식이 됐던 간에 중독에서 벗어날 때 명상을 해라. 뭐 클래식 음악을 들어라. 이랬는데 사실 뭐 운동을 해라 하지만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너무 중독에 이미 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이 있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헛웃음을 치죠. 간단히 말해서 정말 너무 자극적인 술을 먹다가 맥주 마시면 그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자극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대체를 해줘야 돼요. 혹시 지금 딱 주식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딱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과도한 자책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주식 투자에서 좀 약간 멀어지세요.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할 때는 좀 스스로를 쉬게 하시고 내 일상과 내 주변 돌아보시고 가족들이랑 뭐 좀 휴가라도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아, 선생님한테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손해가 되는 네. 얼마 사진 않았지만 얘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남한테 그 우선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아직 주식에 대한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